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좀 힘이 없어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아, 그래요? 예. 아닙니다. 아닙니까? 힘 넘칩니다. 넘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아들의 손편지, 그도 누군가의 아버지였다입니다. 예.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그 북한군에 피살된 그 공무원 이 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손편지를 썼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예,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 청소년인데요. 그 아들 이군의 손편지의 첫 구절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습니까? 로 시작이 됩니다. 대단히 도발적이기도 한데요. 그래요. 특히 이군은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가정적이었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높았다.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들로 가족이 고통받는 현 상황을 바로 잡아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예. 결국 아버지에 대한 월북 논란, 그에 대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좀 회복해달라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해경에서 그 이군의 아버지인 그 공무원 이 씨를 월북했다라고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아버지가 180cm의 키에 68kg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버지가 38km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말했고요. 네. 또 월북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던 그 북한군이 공무원 이 씨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아이고 참 이 손편지를 보면서 또 이제 가장 또 마음이 아팠던 게 어린 동생이 또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동생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동생이 또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아버지가 해외로 출장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아버지 사진을 손에 쥐고 이제는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자고 있다고 하고 또 그 공무원 이군이 또 이거 여동생한테 영상 통화를 하면서 곧 선물을 사들고 집에 가겠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슴이 많이 좀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 대통령도 어제 그 이군의 손편지에 대한 답장을 전했죠. 예, 그 문 대통령이 그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실제로 문 대통령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또 겪은 또 사례가 심정이 있으니까 예. 또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마음이 아프다. 또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으로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이 이미 월북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경의 조사를 기다리자는 말이 이군에게 어떤 위로가 될지 좀 의문이고요. 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실종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해 발표한 것인 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규탄보다도 월북 여부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는. 자,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논란이 많은데요. 예. 그 문 대통령이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북한의 침묵은 예상되었던 건데요. 지난달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유감 표명을 하면서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필요한 설명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북한은 그 영해 불법 침입자에 대해서 이제 현장 책임자의 판단하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 행동 규칙에 따라 사격했다. 라고 이미 우리 정부와 상충은 되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다 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남북 공동조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리고 남북 공동조사를 받아들인다 해도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닙니다. 당장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자체 결론을 내렸고 최고 존엄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남한 측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뭐 남북 공동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를 뒤집는 결론을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요. 또한 사건의 실체를 위해서는 우리 측 인사가 북한으로 가서 북한 군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고요. 특히 우리는 그 북한 해군사령부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해군사령부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협조해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결국 남북 공동조사를 한다 해도 서로 간에
자신의 입장만 이야기하는 이 설전의 수준에서 머물지 뭐 실체 해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남북 공동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확보한 이제 감청 자료를 북한 측에 공개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한미 정보 자산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또 북한이 받아들여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병께서 보실 때는 이제 결국 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조사로는 한계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나저나 이 씨의 그 유족들이 그 지난 5일에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데 이어서 또 어제 6일에는 그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를 또 찾았어요. 예.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에 이제 북한 정권에 의해 피살된 한국 공무원 사건에 대한 유엔의 진상조사 촉구 서한을 전달을 했습니다. 예. 유엔 차원에서 이번 사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사실 객관적인 제3의 국제기구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것이 남북 간의 오해나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데요. 일단 유엔이 나서려면 남북 모두에 좀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이 개입하는 건 오히려 남북 간 북미 간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통지문을 통해 입장 표명이 거의 뭐 끝났다고 해서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최초의 문 대통령이 어떤 이유든 용납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북한의 통지문을 받은 후에는 북한의 사과를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바뀌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 복원의 주안점을 두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나 북한 모두 유엔의 개입을 원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게 사건의 정황이 밝혀졌으면 하면서도 어린 자녀들이 겪는 그 마음의 상처를 보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특히 이제 해경이 그 이 씨의 시신을 수색한 지 지금 이제 17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는 야간 수색을 하게 되면 이제 조명탄을 쏴서 주위를 밝게 해서 수색을 하는 건데 지금 해경이 그 조명탄 없이 야간에 오직 조명에만 의지해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 북한 측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한 건데 사실 유족 측 입장에서 보면은 좀 해경이 시신을 수습할 의지가 있냐라고 충분히 이 부분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입니다. 예. 특히 이번에 공무원 이 씨의 아들의 손편지를 보면은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 국민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 월북이냐 아니냐, 시신을 태웠냐 안 태웠냐, 북한의 통지문을 사과로 보냐 안 보냐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우리 정부는 그 자체로 무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진영 논리와는 상관없는 인권 문제라는 점에서 아들의 손편지가 주는 메시지도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BTS 병역 특례 공론화입니다. 그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1위에 오르며 그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 그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여당 지도부에서 처음 제기가 됐어요. 예, 노웅래 최고위원이 지난 5일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니다. 라면서 BTS 병역 특례 논의를 처음 제기했는데요. 뭐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1조 7천억 원의 파급 효과를 가져왔고 또 한류 전파 국위 성향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는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네. 한류가 미래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일단 그 현행 병역법에는 산업기능과 전문 연구 요원 그리고 이제 예술 체육 특기자 등의 대체 복무 제도가 이제 존재는 하는데 대중문화예술인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노웅래 의원이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느냐 이런 말도 했어요. 예, 이는 이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대중문화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이 사회적 영향력만 보더라도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이제 파급력이 높습니다. 우리가 추석 시즌에 가장 화제가 된 거는 뭐 정치인이나 경제인도 아닌 가왕 나훈아였습니다. 그리고 나훈아의 공연 중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라는 이 발언을 두고도 정치권이 아전인수격으로 서로 해석하며 논쟁을 벌이기도 할 만큼 영향력이 큰데요. 따라서 이제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지금의 관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웅래 최고위원이 이제 BTS를 이제는 해외
독도 홍보와 같이 국가적 홍보에서 일정 기간 무보수로 근무하도록 하는 이런 안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우리가 참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그 BTS 멤버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오히려 이제 정치권이 앞서 나가는 그런 모양새도 좀 보입니다. 국민 정서상 아무래도 당사자가 병역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여론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해결을 해줘야 될 모양새로 좀 보입니다. 그나저나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같이 느끼시겠지만은 지금 BTS의 국위 선양은 인정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스포츠 스타 그 이상입니다 지금.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날씨 알아보고